수학원 기말고사 범위 부교재 13강부터 같이 풀도록 할게요. 자, 13강의 제목은 사인 법칙이고, 자, 1번. 다음에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가진다고 했다. 그러면 이제 이 식이 어떻게 써있건 간에 관계없이 첫 번째로 쓸 식은 판별식이겠죠. 그런데 x 앞에 계수가 2로 묶여있기 때문에 짝수 판별식을 쓸 수가 있는 거고, 자, 짝수 판별식은 b' 제곱, 자, 이거의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ac를 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상태의 값이 0과 같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까지가 a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ac니까 여기가 다시 플러스가 붙으면서 뒤에 부호가 바뀌겠죠. 사인의 c 마이너스 사인의 a, 그리고 그게 0이면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사인 제곱 b, 그 다음에 이 뒤쪽에 있는 거를 합차공식으로 전개를 해봤을 때 여기가 사인 제곱 c, 그 다음 마이너스 사인 제곱 a야. 그러면 얘가 능력이 되면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제곱 a가 사인 제곱 b와 사인 제곱 c의 합으로 써 있으면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이런 생각하면 되는 거야. 사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현재 알고 있는 거는 a라고 하는 값은, a라고 하는 변의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a랑 같은 거잖아. 그러면 얘를 사인 a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에 약분됐을 때 2r을 나누게 되면은 여기가 2r분의 a랑 같겠죠. 마찬가지 사인 b는 2r분의 b, 사인 c는 2r분의 c 라고 얻어진 이 정보들을 전부 다 여기다가 대입해주게 되면은 결과가 이렇게 잡힌다는 거예요. 얘는 요식을 제곱한 거니까 결국에 2r분의 a라고 하는 거의 전체 제곱이 될 거고, 이쪽은 2r분의 b의 전체 제곱, 그 다음에 이쪽은 2r분의 c의 전체 제곱이지. 그러면 양변에 4r제곱을 곱했을 때 분모에 있는 4r제곱이 전부 다 지워질 거니까 결과적으로 a제곱은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되면서 다음의 결과는 결국 각도 a가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되겠지. 그래서 나중에 좀 더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바로 이쪽으로 가도 되는 거야. 어떻게? 그냥 사인 값들의 비율은 결국 변의 길이의 비와 같을 거기 때문에 여기서 이 식이 바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정답은 이렇게 쓰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번 문제에서 우리가 공부했던 거는 사인 법칙식에 의해서 사인 값은 변의 길이로 바꿀 수 있다, 또 변의 길이는 사인 값으로 바꿀 수 있다, 이런 비례식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2번 문제도 마찬가지고 현재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이기 때문에, 삼각형 ABC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 원이 대략 이렇게 있다고 치고 삼각형이 잡혀 있다면은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는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가 되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삼각형의 둘레의 길이가 10이라고 했으니까 역시 첫 번째 식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10인 건데, 현재 이 상태에서 우리는 a라는 값은 2r sin a, b는 2r sin b, 그리고 c는 2r sin c인 거 알지? 이게 사인 법칙인 거고, 요 식을 전부 다 집어넣게 되면 요거 3개를 더하는 게 결국에 요거 3개를 더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식을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다는 게 됩니다. 2r로 묶어서 sin a, sin b, sin c, 그리고 그거의 총합이 지금 10이라고 적혀 있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여기를 8이라고 생각하면은 8을 여기다 약분했을 때 이만큼의 정답은 8분의 12랑 똑같다. 즉 2분의 3이다가 될 거고, 이 상태에서도 지금 여기 있는 이 a 플러스 b가 삼각형의 입장에서 당연히 세 각의 합은 180도잖아. 그래서 ABC의 합은 180도니까 파이라고 잡고, 이때 a 플러스 b는 파이에서 c를 뺀 거랑 같고, 그렇다면은 사인에서 a 플러스 b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사인에서 파이 빼기 c가 들어가는 건 똑같은데 사인 파이 빼기 c는 사인 c랑 같은 거 맞죠? 결국 사인 a와 사인 b와 사인 c의 값을 모두 더하는 거랑 같기 때문에
정답은 2분의 3이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음 3번. 자, 마찬가지.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가 나와 있을 때 분명히 문제 속에 주어진 정보는 변의 길이 ABC야. 근데 갑자기 마지막에 물어본 정답은 사인 값들의 비율이잖아요. 그죠? 따라서 역시나 이 식을 또 활용하는 얘기가 될 거고. 자, 얘를 어떻게 가나 봅시다. 분명히 얘들아, 지금 3번에 나와 있는 관계식은 문자가 ABC로 3개인데 관계식이 2개밖에 없어. 따라서 얘를 연립해봤자 ABC의 값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요. 그러나 연립을 중간까지 해보게 되면은 A의 값이 얼마고 B의 값이 얼마고 C의 값이 얼마인지를 말할 수는 없지만 연립하다 보면 모든 문자 ABC를 한 문자로 통일시킬 수가 있게 돼. 자, 무슨 얘기냐? 일단 연립해서 빼보세요. 그러면 A가 지워지겠죠. 그러면 여기서 A를 뺀 거니까 마이너스 5B, 여기서 A를 뺀 거니까 더하기 3C, 그게 0이 될 거고, 그러면 여기가 5B는 3C가 되지. 지금 시간 많으니까 이렇게 연습하세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B하고 C하고의 비율이 내항의 곱을 했을 때 3C가 나오고 외항의 곱을 했을 때 5B가 나오는 거니까 3대 5면 되는 거야. 그럼 B 대 C가 3대 5라면 이 말뜻은 B는 3K, C는 5K라고 쓰면 된다는 거겠지. 3대 5니까, 그지? 그리고 나서 이렇게 구한 BC를 뭐 두 식 중에 아무 데나 집어넣어 보게 되면 결국에 A는 3B에서 C를 빼는 거랑 같기 때문에, 근데 B는 3K, C는 5K였으니까 얘가 결국 4K가 되지. 자, 따라서 A가 4K다. 결국에 세 변의 길이가 3대 4대 5라는 얘기야. 아마 직각이었겠죠,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가 직각으로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풀 수 있는 거야. 잘 봐. 어차피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사인 A랑 사인 B랑 사인 C인데, 사인 A는 2R분의 A지. 그래서 2R분의 4K. 그 다음에 사인 B는 2R분의 B, 2R분의 3K. 그 다음에 사인 C는 2R분의 5K가 될 거고, 이렇게 복잡하게 잡혀있는 이 분수들을 전부 다 저식에 집어넣게 되면은 분자는 사인 A를 전체 제곱한 거니까 4R제곱분의 16의 K제곱, 분모는 얘네 둘이를 곱하는 거니까 4R제곱분의 15K 제곱이 되겠죠. 자, 따라서 이 분수식의 계산을 마무리하게 되면 4R제곱이 지워지고 K제곱도 지워지고 정답은 15분의 16과 똑같다. 이렇게 나올 거야.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 4번 문제로 갈게요. 자, 4번도 보시면 AB하고 AC하고의 길이가 2개가 나왔어. 그리고서 삼각형을 2개로 나눴대요. ABD하고 ACD로. 자, 그렇게 나눴을 때 그 삼각형들의 지금 외접원의 넓이의 비를 물어봤네. 근데 일단은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런 그림을 좀 자주 만나게 될 거야. 어떤 그림이냐면 삼각형 안에다가 선을 한 개를 그려. 삼각형이 이렇게 4하고 6자리로 그려져 있죠. 다시 크게 한번 그려보면. 근데 갑자기 여기다가 B를 이렇게 잡아. 그러면 이 순간 여러분이 표시할 건 뭐냐면 이 좌우의 각을 한쪽을 세타라고 잡으면 한쪽은 파이 빼기 세타가 될 수밖에 없죠. 더한 게 180도니까. 근데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사인 세타는 사인의 파이 빼기 세타랑 같다는 거를 앞단에서 공부를 하고 온 상태야. 따라서 이 그림 상태가 나왔을 때 왼쪽에서 사인 법칙 쓸 때 사용하는 여기의 사인 값이랑 오른쪽에서 사인 법칙 쓸 때 사용하는 여기의 사인 값이 서로 같을 수밖에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 변을 표시를 해보게 되면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게. 1번 왼쪽 삼각형 ABD가 있어요. 자, 이거에 외접원의 반지름을 한번 R1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두 번째 삼각형 ACD의 입장에서 외접원의 반지름을 R2라고 해볼게요.
삼각형의 입장에서 사인 법칙을 각각 써보게 되면은 사인 법칙에 의해서 얘는 사인 세타분의 4가 2R1과 같겠지. 다시 사인 세타분의 4가 2R1과 같아요. 그렇다면 현재 나오는 식은 뭐냐면 R1이라고 하는 반지름은 2를 나눠주게 됐을 때 사인 세타분의 2가 되겠지.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사인 법칙을 동일하게 적용해보게 되면은 이번에는 이 삼각형 입장에서 사인 법칙이니까 여기 각도분의 여기 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이 이 R2랑 같아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R2라고 하는 것의 길이는 나누기 2를 처리했을 때 예분의 3이 될 건데 반드시 이 값이 사인 세타랑 같을 수밖에 없으니까 여기를 사인 세타분의 3이라고 처리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 두 개가 결국 사인 세타라고 하는 똑같은 값으로 표현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얘네들의 넓이의 비라는 건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것이 결국 R1 제곱의 파이 대 R2 제곱의 파이가 두 원의 외접원의 넓이잖아, 그지? 두 외접원의 넓이. 그러면 얘를 제곱하고 파이를 붙이고 얘를 제곱하고 파이를 붙이게 되면 이쪽은 사인 제곱분의 4, 이쪽은 사인 제곱분의 9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결국 얘네들의 넓이비를 자연수로 표현했을 때 동일하게 들어있는 부분을 다 지워주게 되면 정답은 4대 9가 되겠죠. 그래서 PQ의 합은 13이다 이렇게 나오게 될 거고요. 자, 5번으로 갑니다.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좌우변의 길이가 서로 8과 6이 된 상태고 각도는 알파와 베타로 나뉘어 있는 상태고 그때 밑변에 있는 게 지금 중점으로 n이 잡히면서 좌우의 길이가 서로 똑같아진 상태가 됐어요. 그럼 여기서 사인 알파, 사인 베타분의 사인 알파를 구하래요. 방금하고 완벽하게 똑같은 풀이 방식으로 갑니다. 다시 자, 여기가 8이에요. 여기가 6이에요. 그리고 여기 길이가 이렇게 똑같은 데가 있어요. 자, 이 똑같은 길이를 제가 한번 x라고 잡아볼게요. 이렇게. 그리고서 여기가 알파에 여기가 베타라고 써있는 거지. 그러면 어쨌거나 변의 길이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한쪽에서 만나고 있는 거니까 제가 각도를 여기 예감을 세타라고 잡고 오른쪽을 파이 빼기 세타라고 잡으면요 방금하고 완벽하게 같은 풀이로 간다 했어요. 그쵸? 자, 이렇게 해볼게. 첫 번째 삼각형 ABM에서 사인 법칙. 여기서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 사인 알파분의 x는 사인 파이 빼기 세타분의 8하고 똑같죠. 근데 사인 파이 빼기 세타는 어차피 사인 세타랑 똑같을 거니까 그리고 여기를 사인 세타분의 8이라고 바꿔도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에 써있는 삼각형 ACM에서 똑같이 사인 법칙을 쓰게 되면은 이번에는 사인 세타분의 6이라고 하는 것이 사인 베타분의 x랑 같겠죠. 그러면 결국에 얘네들이 같은 거고 얘네들이 같은 거잖아.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적어볼게요. 첫 번째 식은 x라고 하는 거는 x는 사인 알파를 여기다 곱했을 때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할까? 문제가 마지막에 물어본 게 사인 알파랑 베타죠. 그러니까 사인 알파가 혼자 있다고 치면은 이제 얘네 두 개를 역수로 위치를 바꿨을 때 여기도 역수로 위치가 바뀔 거야. 그치? 그러면 x분의 사인 알파는 여기서 위치가 바뀔 거니까 분모분자가 8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그러면 결국 사인 알파라고 하는 값이 x를 여기다 곱해주면서 8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x가 되겠죠. 그지?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식도 마찬가지로 분모분자의 위치가 서로 바뀐다고 하면은 x분의 사인 베타는 얘랑 얘랑 위치가 바뀌어 있을 거니까 6분의 사인 세타가 될 거고, 역시나 사인 베타라고 하는 부분이 6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x가 되겠죠. 자, 그러면
보면 알겠지만 이제 여기 있는 지금 현재 이만큼의 부분이 서로 똑같이 들어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 사인 알파랑 사인 베타를 약분했을 때 어차피 여기가 지워질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걸 이렇게 나눠주게 되면 얘분의 얘는 얘분의 얘라고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기 두 개 똑같은 게 지워질 거니까 결국 정답은 6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x랑 8분의 사인 세타 곱하기 x가 되면서 똑같은 게 이렇게 사라지고 정답은 8분의 6이 되겠죠. 약분하니까 4분의 3. 그래서 지금 학교 부교재의 사인 법칙 문제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연달아서 4번하고 5번이 완벽히 같은 풀이로 가고 있다는 거는 분명히 이거를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야. 학교 시험 문제를 대비한 입장에서. 자, 그 다음 6번으로 갈게요. 2개 남았습니다. 13강의 심화 문제가 될 거고요. 첫 번째, 앞에 문제에서 봤다시피 우리는 B 플러스 C라고 하는 것이 파이 마이너스 A랑 서로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현재 이 식에서 4 곱하기 앞에 거를 사인 A 그 다음에 뒤에 거를 사인 A B 더하기 C라고 쓰지 않고 파이 마이너스 A라고 적어주면 그것이 현재 1과 같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가 어차피 사인 알파랑 사인 A랑 같을 거니까 결국 4 곱하기 사인 제곱 A가 1이고 따라서 사인 제곱 A는 4분의 1이 되겠죠. 그치? 자, 그때 문제가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쨌거나 삼각형 ABC가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의 길이를 A라고 잡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사인 A분의 A는 2 R이다 이거였잖아. 또는 A라고 하는 길이는 2R 곱하기 사인 A다. 자,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는 1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고 사인 A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잘 생각해봐야 되나? 여기서 제곱을 떼게 되면 원래 앞에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붙는 게 맞죠? 그치? 근데 사인 그래프를 생각해 보시면 사인 그래프는 기본적으로 파이가 되기 전까지 즉 1사분면과 2사분면에서 무조건 양수예요. 근데 삼각형이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얘는 파이를 절대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니까 이쪽이 예각이 되건 등각이 되건 무조건 2사분면의 안쪽에 들어있을 거니까 반드시 사인 값은 양수로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자, 따라서 얘가 플러스 2분의 1인 걸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정답은 2 곱하기 반지름의 길이 1 곱하기 사인 A가 2분의 1이니까 정답이 1이다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됩니다. 자, 그리고 7번 여기는 심화 2번 문제는 제가 왼쪽에다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오는 곱셈 공식에서 애들이 제일 못 외우는 공식 중에 하나가 있는데 잘 봐.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은 3ABC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알고 있는 즉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 요거를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건데 잘 보세요. 얘는요 일단 3개를 더해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문자가 ABC가 있는 거잖아. 그지? 그거를 각자 한 번씩 제곱을 하고 더하고요. 그리고서 2개씩 짝을 지어 곱해갖고 다 빼버리는 거다. 자, 이건 고1 때 배운 공식이야. 자, 그런데 여기서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냅두고 뒤쪽에 있는 요 부분이 이런 공식도 있어. 얘가 2분의 1의 중괄호 하나씩 빼가지고 제곱 하나씩 빼가지고 제곱 하나씩 빼가지고 제곱 여기까지가 고1 때 배웠던 곱셈 공식이야. 그러면 지금 현재 이 결과를 봤을 때 이런 생각이 들면 돼. 잘 보세요. 만약에 A 세제곱과 B 세제곱과 C 세제곱의 합이 3ABC랑 똑같다라면은 결국 얘네 둘이가 만약에 똑같다라면은 얘랑 뺀 것이 0이라는 거니까 좌변이 0이라는 얘기야. 그치? 다시 얘네 둘이 같다면 좌변이 0이에요.
좌변이 0이 된다면 초록색 곱하기 파란색은 0이야. 따라서 초록색 부분이 0이다. ABC의 합이 0이다. 또는 파란색 부분이 0이다. 그러면 A랑 B랑 C랑 같겠죠. 왜냐면 ABC가 실수니까. 자, 제곱들을 합하고 0이 될 수 있는 방법은 각자가 0 이상일 수밖에 없어. 그러면 얘가 0이려면 AB 같은 거고, 얘가 0이면 BC 같은 거고, C 같은 거니까 모두 같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제 고1 과정이 탄탄하면은 여기서 이 내용까지가 자연스러워야 돼. 그리고서 이제 이 문제를 볼게요. 자, 봤더니 현재 지금 이 문제에서 시작을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sin A라고 하는 게 자꾸 반복되니까 얘를 뭐 X라고 치환합니다. 근데 뭐 치환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배운 과정에 의해서 sin A라고 하는 값은 2R분의 A가 되겠죠. 서술형을 대비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sin B는 2R분의 B, 그 다음에 sin C는 2R분의 C가 되죠. 뭐에 의해서? 사인 법칙에 의해서. 그러면 얘를 전부 다 좌변, 우변에 대입했을 때, 자, 좌변에 있는 식은 얘를 세제곱하고 세제곱하고 세제곱을 하고 더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R분의 A를 세제곱하는 거니까 2R분의 1 전체를 세제곱을 해놓고 나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을 갖겠죠. 그리고 우변에 있는 모양은 말 그대로 이걸 다 곱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2R분의 1의 세제곱이 다 한 개 묶여 있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뒤에 A, B, C가 붙으면서 앞에 3까지 곱해져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라서 좌변과 우변이 서로 같기 때문에 얘는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이 3ABC랑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제 ABC의 길이는 전부 다 양수일 거기 때문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0일 수가 없어요. 따라서 A랑 B랑 C랑 같을 수밖에 없죠. 다시 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정답은 정상각형. 알겠지? 여기 한 번만 다시 보면은 sin A를 세제곱을 하는 거니까 결국 요거를 세제곱한다고 치면 어차피 분모에 있는 게 세제곱이 되고 여기가 세제곱일 거 아니야? 여기도 마찬가지. 그러면 똑같이 들어있는 분모에 있는 부분을 묶어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 그럼 남아있는 A 세제곱과 B 세제곱과 C 세제곱이 다 들어있을 거니까 결국에 얘네들이 같다라고 처리했을 때 어차피 이쪽은 영향이 없으니까 지운다고 치면 얘랑 같을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게 문제가 이제 13강의 심화 문제 2번이 될 거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여러분의 부교재에 들어있는 그 문제의 방향성을 좀 보면은 결국 이 정도를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ABC라고 나와 있는 세 변의 길이를 각자 sin A, sin B, sin C로 바꿔 쓸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 바꾸죠? A는 2R sin A 이런 식으로, 또 반대로 sin A가 sin B가 sin C가 나와 있는 식은 변의 길이인 ABC로 바꿀 수도 있어야 돼요. 어떻게? 2R을 나눠서 2R분의 A, 그게 sin A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의 길이를 사인을 통해 표현하고 또는 사인 값을 변의 길이를 통해 표현하는 식으로 이제 관계식 왔다 갔다 하는 게 지금 굉장히 많이 쓰였고, 그 다음 두 번째, 삼각형이 하나가 있어. 그 상태에서 갑자기 내부에 뜬금없이 어떤 선이 하나 그어져. 그때 여기가 세타면 여기를 파이 빼기 세타로 두고, 이때 여기에서 사인 법칙 쓰면 예분의 예의 각도, 그리고 여기서 사인 법칙 쓰게 되면 예분의 예의 그 길이 비율, 그게 서로 외접원의 넓이의 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이렇게 넓이, 이렇게 넓이.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으니까 이 정도 내용을 좀 공부를 하시고, 특히나 고1 때 나왔던 곱셈 공식 문제를 대놓고 이렇게 낸 걸 보면은 좀 조심해야겠지, 그지? 여기까지 할게요. 그래서 꼭 다시 보시고 질문 더 하시고 해야겠지.